3은 0, 3차 방정식. 얘는 대입해서 뭐 되는 값 찾는 거? 0 되는 값 찾는 거. 대입해서 0 되는 값이 눈에 바로 딱 들어오면 되는데 바로 안 들어올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중에 분명 하나 있는 거. 그래서 풀마 1, 풀마 3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마 1, 풀마 3 중에 하나를 대입해서 나는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고. 대입해볼까요? 얼마? 마이너스가 좀 많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서 부호를 바꿀 수 있게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그래도 이거 플러스 5 마이너스 3 해서 얼마? 0.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0이 되더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건 인수분해 했을 때 뭐를 가지고 있는 거? x 플러스 1. 따라서 x제곱에 얘 나오게 하려면 플러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상수항 얘 나오려면 마이너스 3. 2차가 될 때까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 이렇게. 아니면 뭐 해주면 되는 거? 여기서 이거 쓰지 말고 조립제법 하면 되는 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일단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대로 내려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3 더해서 0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하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하면 아까 찾았던 거랑 똑같은 식. 일단 기본적으로는 항상 여기에 몇 차가 나올 때까지 2차가 나올 때까지는 해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안 되면은 2차 방정 근해 공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 2번 얘네는 곱 2차식. 2차랑 4차로 이루어진 또는 짝수차로 이루어진 걸 곱 2차식이라고 부르고, 곱 2차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x제곱을 치환할 거. 일단 얘네 나오면 무조건 치환하고 보는 거예요.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고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그냥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t 마이너스 5 하나, t 플러스 1 하나는 0. t 자리에 다시 x제곱 원래 거 들어가고 2차가 나올 때까지 인수분해해. 2차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x값은 풀마 루트 5, 얘가 0이 되는 x는 풀마 i. 헷갈리면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은 0, x제곱은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풀마 i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2번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1차, 2차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이에요. 지금처럼 위에 거는 1차, 그리고 밑에 거는 몇 차? 2차. 이렇게 주어지면 항상 무조건 1차를 2차에다가 뭐 해줄 거? 대입해 줄 거. 우리가 풀 연립방정식의 모든 목표가 요거예요. 1차를 2차에다가 뭐 해주는 거? 대입해 주는 거. 그 바로 옆에 나오는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가 나왔어도 2차에서 얻은 1차를 결국에다가 2차식에다가 뭐 해주게 되는 거? 대입해 주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풀 연립방정식의 모든 목표는 일단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는 데 목표를 두면 되고,
그럼 대입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대입하기 좋게 x는이든 y는이든 상관이 없어요. x는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y를 이항시켜보면 y 마이너스 4 하고 생기고 x 자리에 y 마이너스 4가 들어가고 x 자리에 다시 y 마이너스 4의 y 제곱은 7. 전개시키면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6. 여기는 또 y제곱 마이너스 8y가 아니고 4y 그리고 원래 있던 y제곱 마이너스 7은 0까지. y제곱이 3개라서 3y제곱 마이너스 12y 요거 빼게 되면 더하기 얼마? 9는 0. 3으로 나누면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은 0. 3, 1 인수분해. 따라서 y 값이 얼마가 되거나 3이 되거나 y 값이 1 이렇게요. 그럼 y가 얼마가 되면 3이 되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y가 1이 되면 x는 마이너스 3 해서 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번에 나온 게 2차가 주어진 경우 위아래 둘 다 2차 여기도 2차예요. 둘 다 2차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 되는 애를 찾아서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1, 2, 2, 1 풀마 이렇게. 위에 거는 x 더하기 2y 2x 마이너스 y는 0. 여기서 0 해서 이렇게 써줘야겠죠. x 플러스 2y는 0. 여기서는 2x 빼기 y는 0. 뭘 얻을 수가 있는 거? 1차를 얻을 수가 있는 거. 그래서 2차로 주어졌지만 결국 2차식에서 뭐처럼 1번처럼 1차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얻어낸 1차식을 밑에 있는 2차식에다가 다시 뭐해서 대입해서 뭐 귀찮지만 이렇게 대입해서 한 번, 이렇게 대입해서 한 번, 총 어쨌든 2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얘를 또 대입하기 좋게 모양을 바꿔주면 x는 마이너스 2y가 편하겠어요. 이렇게 좀 써놓고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면 4y 제곱이고 4y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5y 제곱. 따라서 5y 제곱은 5 하고 생겼으니까 y 제곱은 1. 따라서 y는 뭐가 되는 거? 풀마 1 하고 생겼어요. y가 풀마 1이래요. y 값이 1이 되면 x는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x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많이 답지에 표현되어 있는 게 복부호 동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복수의 부호는 동일한 순서를 가집니다. 여러 개의 부호는 동일한 순서. 위에 거는 위에 거, 밑에 거는 밑에 거랑 세트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위에 거는 위에 거, 밑에 거는 밑에 거.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 x는 마이너스 2, y는 1.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x 빼기 y는 0. 여기에서 나온 1차식을 대입하기 좋게 이항시켜보면 y는 2x, y 자리에 나는 2x를 대입시켜줄 거예요. y 자리에 2x를 대입할 거. y 자리에 2x가 들어가면 4x제곱, 4x제곱 x제곱이니까 5x제곱의 값이 5가 되면서 x제곱은 1, x는 이번에 풀마 1 이렇게요. x가 풀마 1이래요. x가 1이면 y는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1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1번 같은 거는 중학교 문제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죠. 위의 식 먼저요. 2x 이항시키면 4x 1 넘어오게 되면 16.
4로 나누게 되면 양수로 나눈 거니까 분모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얘네 풀어볼게요. 바로 풀어주면 어떻게? 5x-5 여기는 x 더하기 11 이항시켜주면 4x 이항해주면 여기는 16. 한 번 더 4로 나눠주면 x가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연립부등식을 찾겠다는 건 위에 거 밑에 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겠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겠다. 위에 건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생겼고요. 밑에 건 x가 똑같이 4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생겼어요. 이때 왼쪽, 오른쪽에서는 똑같이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가 없지만 x가 뭐인 순간에는 4인 순간에는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4 이렇게 딱 하나만 되는 거. 오케이, 이어서 두 번째. 요거는 어떻게 생겼을 때? 3개 연속으로 있을 때는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첫 번째 이쪽 먼저 볼게요. 3x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x가 마이너스 6, 8 끝. 두 번째 이쪽 3x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얘 이쪽으로 가면 2x 마이너스 4 넣어볼게요. 6 따라서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3. 내가 찾은 근이 이쪽에서는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에서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4번에 1번. 절대값 3x 더하기 1이 5보다 크다. 절대값이 5보다 크대요. 특히나 여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풀어내야 돼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0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 0으로부터의 뭐를 찾았더니 거리를 찾았더니 거리가 5보다 크면 좋겠대요. 0으로부터의 거리가 5보다 더 어떻게 멀어지면 좋겠대요. 0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보다? 5보다 더 멀어지면은 좋겠대요. 그러려면 아예 5보다 뭐 하던지 크던지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5보다 더 뭐해져야만 작아지면 되겠다. 따라서 어떻게 바로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아예 뭐해지거나 작아지거나 아니면 3x 더하기 1이 5보다 뭐해지면 커지면 될 거예요. x 범위만 찾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6, 3 나누면 마이너스 2. 여기서는 3x가 4. 따라서 x가 얼마? 3분의 4 해서 얘 또는 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 절대값이 얘보다 크다 하고 나오면 0으로부터의 거리가 5보다 더 멀어지면 돼요. 거리가 5보다 더 멀어지려면 아예 5보다 더 멀리 더 커지거나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아져야지만 거리가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 절대값은 무조건 거리라고 그냥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절대값은 항상 거리 해서 거리가 5보다 크다 이렇게요. 뭐 그냥 여기서 나온 김에 다시 절대값이 3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0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3보다 멀리 안 가야 하니까 멀리 안 가는 애들은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 0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멀리 안 가는 애들은 이런 애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찾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해서 바로 풀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거리가 얼마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을 때 여기에 뭐가 나왔을 때 숫자가 나왔을 때는 안에 거의 범위를 나누고 어쩌고 해서 푸는 게 아니고 숫자가 나왔을 때는 바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
이번 절대값 2개짜리가 나왔어요. 절대값 2개짜리가 나오면 범위를 나눠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얘가 0 되는 값 1, 얘가 0 되는 값 4를 기준으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해서 어쨌든 총 3번으로 나눠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x값이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두 번째,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값이 4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해서 총 3가지로 나누게 돼요. 선생님, 언제 같다를 붙이나요? 같다는 항상 우리가 뭐라고 말할 때? 크다라고, 크라고 말할 때. 아무데나 붙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여기 같다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 같다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같다를 여기 둘 다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대부분의 답지나 대부분의 풀이나 보통 일반적인 풀이에서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같다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기 편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붙이는 게 그냥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볼게요. x가 1보다 작대요. x값이 1보다 작은 거 0이나 이런 값 제일 쉬운 거 0 생각해보면 얘네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인 상태. 음수기 때문에 얘네는 절대값 밖에 뭐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x에 0 대입해보면 얘네도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고 오케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5 이항하게 되면 여기는 1.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면서 이렇게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내가 찾은 해는 내가 얘를 풀어서 찾은 해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내가 이 식, 처음에 주어진 절대값을 포함한 이 식을 이렇게 써낼 수 있는 전제 조건은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자체가 1보다 작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의 모든 조건은 1보다 작을 때가 기준이 되는 거. 따라서 나는 내가 찾은 해랑 기준이 되는 이 범위랑 두 개 어떤 범위랑 항상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 즉 얘네의 연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범위를 찾아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 경우의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첫 번째 해가 하나 나왔어요. 오케이, 1번 하나 끝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대요. 그럼 뭐 제일 쉬운 거 2, 3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겠지. 뭐 2 대입해보면 양수 2 하면 1 쓰면 안 되고 2 대입해봤더니 요 사이의 범위인 2를 대입해봤더니 양수네. 아 그럼 이런 애들을 대입하면 양수겠다라고 해서 얘는 절대값 밖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 2 대입해봤더니 음수네.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고요. x는 사라지고 얘네들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범위를 이렇게 잡았더니 이 식이 성립을 하더라.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x값에 관계없이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x가 사라졌어.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을 한다 이 얘기야. 내가 범위를 이 범위로 제한을 하게 되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함. 따라서 이 범위가 전부 다 해요 이 얘기인데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잡으면 그냥 무조건 됨. 따라서 이 범위기만 하면 다 된다. 어떻게 성립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 범위 자체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 해가 되는 거. 어떻게? 이 범위를 잡는 순간 얘네들은 무조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범위 자체는 전부 다 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경우. 그럼 이제 두 번째 해가 그냥 나온 거야. 두 번째 경우 오케이 해는 얘네 이렇게. 세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대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5, 6, 7, 8 이런 거 넣어보면은 얘도 양수, 얘도 양수라서 둘 다 절대값 밖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고 2x 마이너스 5 이항에서 11, x가 2분의 11보다. 따라서 내가 찾은 애는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겼고 다시 어떻게? 얘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 자체는 4보다 어떨 때 가능하다? 크거나 같을 때 가능하더라. 4보다 커야지만 이렇게 문제를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풀이를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찾는 해는 결국 여기가 됩니다. 따라서 x값은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해는 3개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3개야. 그냥 하나, 둘, 셋, 3개인데 셋 다 그냥 해야. 근데 하필 3개가 1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4에서 연결이 되는 것 뿐이에요. 해는 3가지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서 각각 따로따로 찾았더니 해는 3개에서 다 나온 건데 하필 그 3개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1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1이 다시 해가 된대. 그러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해가 쭉 되면서 4가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4부터 되면서 어디까지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됐나? 2분의 11까지 해서 여기가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쭉쭉쭉쭉 해가 되네 이렇게. 하필 그냥 연결이 된 것 뿐이에요. 연결 안 되면 그냥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는 그냥 3개 그냥 구분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합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너무 간단해요. 인수분해가 보자마자 딱 되네요. 0되는 근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아래로 볼록한 2차 부등식이 0되는 근이 마이너스 1, 0되는 근이 9. 작다기 때문에 바로 두 개의 사이값하고 해결. 2번. 맨앞에가 음수예요. 웬만하면 양수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 5 이렇게. 0되는 근 2, 0되는 근 5. 크거나 같다. 어떻게 찾는 거? 어디? 여기 물어보는 거죠. 크거나 같다면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6번. 첫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여기 먼저요. 3, 1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0되는 근이 1이랑 3 작은 거 여기 큰 거 여기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오면 되는 거?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4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대요. 항상 뭐 먼저? 소수 먼저 1, 2. 그 다음에 4, 1에 마이너스 플러스. 소수는 무조건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수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4x 더하기 1 하나, x 마이너스 2. 0되는 근 마이너스 4분의 1, 0되는 근 2 작다기 때문에 두 개의 사이값 이렇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찾은 근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식 항상 높이 똑같이 그려주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감정점 봐야 되는데 2보다 작다.
같다. 여기가 둘의 연립 부등식의 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7번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누구였을 때 이 마이너스 i였을 때 a, b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한 근이 2 빼기 i래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 허수인 한 근이 주어졌을 때는 실수, 개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1이랑 마이너스 5는 이미 실수고 문제에서도 a, b 값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개수인 것까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한 근이 2 빼기 i면 저절로 다른 한 근은 누가 되는 거고 2 플러스 i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실근하고 잡을 수가 있는 거. 따라서 우리는 뭘 잡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의 세 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 근의 값을 처음에 주어진 2 빼기 i 그리고 혈렉은 2 플러스 i 그리고 나머지 한 식은 그냥 알파까지 해서 총 3가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 3개 나오고 나면 당연히 뭐 쓸 거? 근과 개수와의 관계. 세근의 합곱 나오는 뭐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지막은 세근의 곱. 지금 써먹을 건 세근의 곱을 제일 먼저 알고 있으니까. 세근의 뭘 찾으면? 곱을 찾으면 허수에서 합차는 개수끼리 제곱의 합.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더하면 얼마? 5에 나머지 하나까지 곱하면 5알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예분의 얘 계산하면은 얼마? 5. 따라서 나머지 한 근이 1인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얘가 1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세근의 합을 찾으면 셋 다 더해요. i 사라질 거고 세근의 합은 5.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얘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세근의 뭐 찾으면 합이랑 곱이 다 있는 합곱의 형태를 찾아주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네 둘이 곱하면 아까처럼 5가 될 거고 얘네 둘이 곱하면 2 플러스 i 이렇게 곱하면 다시 2 마이너스 i는 얘 분의 그냥 플러스 부호 그대로 사라지니까 b 값은 9 해서 a, b 다 찾았어요. 다시 93쪽 7번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혈렉은 혈렉은 얘네 학교는 뭐도 쓰지 말라 그러니까 혈렉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뭐 원래 어쨌든 혈렉은이라는 말 자체는 교육과정상에 없으니까 저희도 모르겠어요. 쓰면 안 되나? 어차피 된다며. 아니 풀이를 쓸 때 그 말을 쓸 일은 없어 어차피 그래요? 풀이 안에다가 거의 한 근이 얘면 한 근이 얘면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할 건 다시 봐봐 2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는 2차 방정식 할 때 얘네들의 여기에서 A, B, C가 A, B, C 얘네들의 개수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유리수였을 때 A, B, C가 유리수에다가 한 근이 x가 뭐 2 더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야. 좀 A, B, C가 유리수에 A, B, C가 뭐라고 주어지면 유리수라고 주어졌을 때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 이때 두 근의 뭘 찾으면 합을 찾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유리수 분의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를 계산하면 이 계산 결과도 다시 뭐가 되는 거? 유리수 그러면 얘랑 뭐를 더했을 때 다른 한 근을 서로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뭐가 사라져야 돼? 루트가 그러면 무리수인 루트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루트가 사라져야 돼서 누구?
마이너스 루트 3이 필요하고 두근에 또 뭐가 오게 되면 곱을 찾으면 a분의 c를 계산해도 유리수분의 유리수라서 얘네도 뭐가 되는 거? 유리수. 유리수끼리 나누기를 한다고 해서 루트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도 누구랑 2 더하기 루트 3이랑 어떤 근을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루트가 또 사라져야 되는 거야. 더했을 때도 곱했을 때도 둘 다 사라지는 모양을 찾으면 누구밖에 없는 거? 루트 3. 2 빼기 루트 3. 2 더하기 루트 3, 2 빼기 루트 3이 오면 더했을 때도 사라지고 곱했을 때도 합차는 제곱의 차 하면서 사라지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한 근이 얘였을 때 다른 한 근이 누가 되려면 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말하려면 무조건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 얘네 개수가 유리수 개수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얘네들에다가 A, B, C가 모였을 때 실수 개수라는 조건에다가 뭐가 주어지면 한 근이 뭐 P 플러스 QI 이제 보통 이렇게 허근이 주어지는 거지. 거기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2 마이너스 I 이렇게 한 근이 주어지게 되면 다른 한 근을 2 플러스 I라고 하는 이유는 뭐가 되는 것도 두 근의 합을 찾았을 때도 뭐분의 실수분의 실수 실수끼리 계산을 해도 다시 뭐가 되고 실수 I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계산해 실수분의 실수 A분의 C를 계산해도 다시 또 뭐가 오게 되는 거? 실수. 그러면 더하면서 곱했을 때 둘 다 I가 사라지게 하는 허수 부분이 사라지게 하는 건 누구밖에 없더라? 2 빼기 I랑 2 플러스 I. 켤레복소수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켤레근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2 빼기 I, 2 더하기 I 곱했을 때도 합차해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2 빼기 I가 한 근이었을 때 다른 한 근이 2 플러스 I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슨 조건이 왔을 때? 실수인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오케이. 지금도 3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때도 보면 문제에서 누구 조건이 실수 A, B와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A, B가 뭐라고 돼 있고 실수 1은 원래부터 실수 마이너스 5도 원래부터 실수. 그러면 얘기는 다 하진 않았지만 1, 마이너스 5, A, B는 결국 전부 다 개수가 뭐가 된 거야? 실수기 때문에 한 근이 얘면 다른 한 근 누구 얘기할 수 있고 플러스 I 얘기할 수가 있고 또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그치? 근이 3개. 그럼 저건 서술형 쓸 때 뭐라고 써야 돼요? 그냥 한 근이 저거니까 다른 한 근은 이거다라고 적으면 돼요? 요렇게 써 그냥 차라리. 지금 A, B가 뭐이므로? 실수 개수이므로 아니면은 뭐 A, B가 실수이므로 차라리 이 정도 A, B가 실수이므로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I 이렇게까지나. 그럼 저거 실수 A, B 적어야 돼요? 아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 실수 A, B의 합과 문제 이미 실수 A, B라고 적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때도 요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유리수 조건, 실수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만약에 진짜 문제 풀었는데 진짜 유리수 조건이 없거나 실수 조건이 없다면 그 외의 경우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유리수 조건이 없거나 지금처럼 실수 조건이 없을 때 한 근이 주어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주어진 근을 대입.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입하는 게 맞아.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굳이 두 근을 더했을 때 i가 사라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i가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입을 해서 찾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나왔을 때는 전부 다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근이 얘면 다른 한 근이 얘다 해서 풀어낼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총 항상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유리수 개수였을 때, 그다음 실수 개수였을 때, 그리고 이거 두 가지 얘기가 없으면 뭐 하게 되는 거? 무조건 대입하게 되는 거.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랑 해서 세트로 다른 한근 이거.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근은 뭐라고 하자? 그냥 2 마이너스 i. 여기 있으니까 한근은 알파. 알파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해 놓을게요. 오케이. 그럼 요거 두 개로 뭘 만들자? 2차 방정식 2 빼기 i 2 플러스 i를 뭐로 가지는? 두 근으로 가지는 뭐를?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두 근의 합이 얼마? 4. 두 근의 곱이 5 얼마? 5. 이므로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이 정도 일단 먼저 하나 써주고. 그치? 그럼 얘네로 이미 몇 차까지 나온 거? 2차. 따라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ax제곱 bx 빼기 5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에 어떻게? x 빼기 알파. 어쨌든 인수분해한 모양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사실은 알파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바로 찾을 수가 있지. 상수항이 얼마 돼야 돼? 5.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얼마? 여기가 1이 오면 되겠네. 좌변 우변 굳이 안 써도 이걸 써야 한다면 상수항이 뭐 해야? 같아야 합으로 얼마? 마이너스 5는 누구? 마이너스 5알파. 따라서 알파는 얼마? 1. 뭐 이 정도 쓰면 감점 못하겠죠? 차원이 있으면 감정합니다. 근데 일단 이게 잘못했네. 됐으니까 보고 풀어라. A 찾을게요. A는 x제곱의 개수. 아니면 그냥 다 전개시켜가지고 써도 되지 뭐. x제곱의 개수는요. 왼쪽에서 A, 오른쪽에서 x제곱은 알파가 1인 거 나왔으니까 누구?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x제곱 이렇게 하면 누구? 마이너스 4x제곱 해서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나. 선생님, 근데 A, B의 각과 나머지 두 군을 구하시면 A, B의 각하고 나머지 두 군이 뭐예요? 알파랑 또 뭐가 있어? 그건 다른 한 근이지. 원래 있던 거랑 말고 나머지 아, B값은 x계수 1차니까 1차는 이렇게 해서 4x 하나 이렇게 해서 5x 하나에서 B값 얼마? 9. 8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뭐의 수조의 높이가 같대요. 오케이, 그럼 여기 길이도 똑같이 x 이렇게. 수조에 50파이 세제곱미터의 물을 부었더니 수조 위에서부터 3m의 물을 남기고 물이 채워졌다. 이때 수조의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은 물의 양이 얼마? 50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부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밑넓이 찾으면 원의 넓이 찾아서 파이
x제곱 밑넓이에다가 높이가 필요한데 요만큼의 높이는 x에서 3을 뺀 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계산한 부피가 50파이래요. 양변에서 파이부터 약분하고 전개시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50은 0. 3차 방정식.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어요. 0 되는 값은 분명히 뭐 중에 최고차항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는 있을 거다. 숫자가 좀 큰 것 같죠? 1차 없으니까 0 마이너스 50. 바로 되면 바로 하면 제일 좋아요. 조립제법 안 쓰고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안 쓰고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얼마로요? 5 이렇게 나오니까 5 1 5 1은 5 2 2 5 10 10 50 0 5 그럼 어떻게? x 마이너스 5 0차 1차 2차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0은 0.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x는 5. 여기서 근데 꼭 확인은 항상 해야 합니다. 판별식을 확인해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ac라서 뭐가 되는 거? 허근이 되는 거. 여기서 그냥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은 해봐야 해요. 따라서 x는 5. 지금은 허근이라서 안 나올 거. 이렇게. 9번.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얘는 A를 모르고 얘는 B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 것끼리 연립할 거. 밑에 것끼리. 그래서 나는 X 더하기 Y는 4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얘네 둘을 연립을 시켜줄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풀어볼게요. 딱 모양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생각이 있을 건데 일단 첫 번째 차수만 한번 보면 차수 자체로는 위에 거는 1차에 해당을 하고 밑에 거는 2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대입하는 게 가능해요. 일단 1차, 2차니까 대입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 1번 y는이라고 쓰면 4 마이너스 x x제곱 더하기 y 자리에 4 마이너스 x의 제곱은 8. 그럼 여기서 x제곱 계산해서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이항하면 마이너스 8. 계산하면은 8이 됐을 거예요. 2로 나눠줄게요.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 완전 제곱이 됐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요. 따라서 x는 2 이렇게. x 값이 2가 되니까 y도 얼마가? 2 이렇게 나옵니다. 1차, 2차로 봐서 1차를 2차에 대입을 시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x, y 자리를 바꾸어도 같은 식. 얘네를 보고 대칭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칭식보다는 얘네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떻게? 합과 곱이 주어지는 거. 합과 또는 얘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뭘 찾아낼 수가? 곱을 x, y 값을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곱도 찾아봅시다. 합과 곱을 이용을 해볼게요. 그럼 누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x 플러스 y 제곱의 마이너스 2 xy. 얘네 값은 8, 여기는 16 마이너스 2 xy. 따라서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 xy가 되면서 이 xy 값이 8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 그러면 나는 곱까지 찾아볼 거야. 보통 이제 곱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랑 뭐가 주어지면 합과 곱이 주어지면 이럴 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봐, xy가 아니고 알파 베타였다라고 생각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합과 알파 베타 곱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하면 딱 생각나는 게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생각을 하면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얘도 그러면 합과 곱이라고 생각을 하자. 대신 x, y를 이미 썼기 때문에 새로운 식 t제곱에 합이 4이려면 마이너스 4t 부호가 어떻게? 합은 반대로 곱은 어떻게? 그대로 들어갈게요. 대신 얘네들의 두근이 누구다? 알파, 베타가 아니라 x, y라고 부르자. t-2의 제곱은요. 따라서 근은 얼마밖에 없어? 2. 그러면 중근이니까 결국 x, y 값 둘 다 누가 돼야 되는 거야? 2. x도 2, y도 2 이렇게. 결국 같은 답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합의 형태나 곱의 형태 이런 제곱 더하기 제곱 대칭식이라고 부르는 형태들이 나오게 되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끝이 안 났고요. x, y를 찾아냈기 때문에 x, y를 여기다가 뭐 시켜주면 대입해주면 a값 대입해주면 b값까지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 할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10번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얘네들의 뭐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래요. 위로 볼록한 2차 부등식이에요. 위로 볼록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쪽엔 하나도 없으면 좋겠대. 이쪽에 하나도 없으면 좋겠대. 여기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어디에 전부 다? 여기 밑에 있으면 돼요. 위로 볼록한데 밑에 있으면 좋고 위로만 안 올라오면 되니까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인 거랑 없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이렇게 두 점이랑 만나면 안 되는 거. 그럼 결국에 뭐? 근의 개수에 관한 얘기고 근의 개수에 관한 얘기니까 다시 판별식이랑 연결이 됩니다. 판별식이 어떻게? 근이 없거나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되죠. 근이 없거나 몇 개? 한 개예요. 근이 없거나 한 개. 근이 없거나예요. 따라서 우리는 판별식을 찾았을 때 0보다 없거나기 때문에 작거나 한 개 이렇게요. 판별식 쓰면 b' 값 b'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5에 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a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15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러면 0 되는 근이 인수분해할게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 되는 근 마이너스 2 0 되는 3 작거나 같다니까 두 개 사이 값까지 찾아주면 되는 거. 11번 봅시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얘가 되면은 좋겠대요. 위의 식은 뭐 이미 별로 풀어낼 게 없어요. 인수분해 해주면 x-5,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 되는 그 찾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5 작거나 같다니까 두 개 무슨 값? 사이 값에서 그냥 끝. 더 할 게 없고요. 네, 두 번째 식은 0 되는 그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인수분해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문제에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자로 주어져도 3a 마이너스네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인수분해 할 수도 있어야 가능하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0 되는 근을 찾았어요. 일단 근 자체는 얼마랑 x는 a 또는 x는 3 그리고 크다기 때문에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다 이렇게 갈 건데 중요한 건 둘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누군지를 따져봐야 하고 안 되는 애를 없애버리고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술형에 적어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줘야 할 필요는 있겠죠. 뭐 어떻게 생긴 거? 작은 거보다 작다니까 뭐 첫 번째로 가능한 모양이 x가 3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또는 두 번째 반대로 x가 a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해서 어쨌든 3이랑 a 자리를 바꿔가면서 두 가지 정도 구분해서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위의 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미 그냥 결정이 돼 있어요. 알겠죠? 뭐 얘는 건드릴 수가 없고. 자, 두 번째 식 중에서도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 x가 3보다 뭐 하거나 작거나 라고 해가지고 3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 a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3보다는 분명히 오른쪽에서 이렇게 갈 건데 뭐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3이 이렇게 가는 순간 1번과 2번 식의 첫 번째랑 두 번째 식의 공통인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겨버려. 근데 해는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생기면 안 되는데 생겼기 때문에 오케이 얘네들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어떨 때 3이랑 A 중에서 누가 더 크게 되면 A가 더 큰 쪽에 있게 되면 성립하지가 않네요. A가 3보다 더 어떨 때 큰 쪽에 있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떨 때도 그럼 둘이 같을 때도 당연히 성립은 안 하겠죠.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A가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려볼게요. 첫 번째 식은 이미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까지? 5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 둘은 같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칠이 되어 있는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색칠되어 있는 동그라미인지 색칠 안 되어 있는 동그라미인지도 잘 봐야 하고요. 이렇게. 자, 이거 안 됨 확인했고. 자, 얘는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3보다 크다가 어디로? 여기 3에서 출발해서 3보다 크다가 이쪽으로 갔어요. 했더니 해가 어떻게 3, 5가 생기는 걸 확인을 했어. 오, 여기 딱 맞네. 자, 그러면 A보다 작다 하고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해는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더 이상 생기면 안 되니까 공통인 부분이 안 생겨야 돼. 공통인 부분이 안 생기려면 얘는 어떻게? 얘보다 훨씬 더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어요. 그 얘기는 자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동그라미, 우리는 항상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 동그라미의 위치가 얘보다는 어떤 쪽에 작은 쪽에 그려져야 한다. 항상 동그라미로 생각하세요. 동그라미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같아도 되는지 두 번째로 확인할 겁니다. 항상 따로따로.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같아도 되는지. 같다는 건 누구를? 동그라미 자체를 여기로 한번 옮겨보는 거. 옮겨서 어떻게 그렸더니 여기에서 공통이 다른 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해가 아까처럼 그냥 그대로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럼 얘는 동그라미를 어디로? 마이너스 1로 옮겨도 되네. 위치가 같아도 되네. 위치가 같아도 되는지, 위치가 작아야 하는지, 커야 하는지 항상 위치를 물어보는 거. 따라서 동그라미의 위치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아도 된다까지. 근데 그 동그라미의 값이 누가 되는 거?
A가 되는 거. 이렇게요. 항상 동그라미의 위치를 결정하고 뭐 누구랑 누구의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누구보다 작은지 큰지 위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 경계선에서 같아도 되는지 위치가 그 자리에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12번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오케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오케이. 나머지 두 근 그러면 알파, 베타 합시다.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8일 때 그러면 또 주어진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이 8일 때 실수 A와 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어 결국 또 근과 괴수와의 관계 알고 있는 건 세근의 어디를 곱을 알고 있어요. 가볼까요? 하나씩. 제일 첫 번째 세근의 뭘 찾아주면 곱은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계산한 게 4 오케이. 알파 베타 값이 얼마? 마이너스 4요. 됐을까요? 자 그럼 다시 제곱 더하기 제곱도 알고 곱도 알고 있네. 우리 곱셈공식의 변형이 바로 생각이 나면서 뭘 할 수 있겠다? 두 개 더한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누구는 제곱 바로 더하기로 써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8 얘네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8은 얼마? 0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0이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뭐인 거? 0인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는 얘네 둘이 더해서 0인 걸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값의 얘까지니까 세근의 어디로 갈 거? 합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세근의 합은 3개를 더했어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면 세근의 합. 여기서 0 찾았네. 오케이, 0. 따라서 A는 1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이 자리 세근의 합도 있고 곱도 있는 반반 섞여 있는 애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계산하면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베타. 보이죠? 얘네들은 뭘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어떻게 A분의 C 하고 생겨서 B가 올 거예요. 합은 0이 돼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곱은 처음부터 아까 우리 찾은 거 마이너스 얼마? 4. A, B 다 찾았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을 찾으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더하기 16 해서 답은 17 이렇게. 문자가 좀 많긴 하지만 결론은 세근의 합, 세근의 합곱, 세근의 곱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간단한 곱셈 공식 변형까지 해서 차례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8일 때 실수 A와 B 여기서도 어쨌든 실수 조건이 다 주어져 있어요. 허근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 인수분했을 때 어떤 모양 가지고 있는 거? X? 플러스 1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 그치 맨 앞에 여기 X제곱 상수항 이거 나오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맞춰주는 거 어쨌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못 쓰니까 그 다음 2차 계수가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A. a가 나와야 돼요. 2차 계수가 마이너스 a. 그럼 2차 계수를 마이너스 a로 맞추려면 요렇게 누구? 1x제곱이지. 그럼 여기 1x제곱에 1은 사라져야 하고 누구는 생겨야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a는 생기는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럼 1은 사라져야 돼. 1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오면서 얘도 생기게 하려면 마이너스 ax 요런 모양이 와야 끄는 돼. 안 돼요. 어? 끄는 안 돼. 마이너스를? 네. 마이너스 꺼내도 돼. 모양 근데 지금 잡기 쉽게 하려고. 여기 중괄호 여기 써서 바꿔주고요. 조금만 더씩 정리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묶어서 써주면은 이 정도까지 뭐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얘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나머지 두 근은 어디에서 나왔을 거야? 여기에서 나왔을 거야. 마이너스 1은 이미 써먹은 거니까. 나머지 두 근은 여기에서 나오는 두 근을 이제 뭐라고 하자?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2차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 1 플러스 A 플러스 A. 그렇지,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4. 그리고 처음부터 문제에서 준 거 제곱의 합이니까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이 8. 그럼 뭐 쓰면 되는 거야? 곱셈공식 변형. 제곱 더하기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럼 8은 1 플러스 a 제곱에 마이너스 4가 여기 들어가면 플러스 8이 돼서 양쪽 없어지면서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0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a의 제곱은 0. a는 얼마? A 제곱. 마이너스 1. 제곱은 0.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B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b는 이제 금방 구해. b는 몇 차 계수야? 1차. 1차 계수. 그럼 여기서 1차 계수 찾아봅시다. a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았기 때문에 여기가 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거? 맨 앞에 x 플러스 1 하나 있고 x제곱에 a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없어요. 여기 사라지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는 0. b는 x 1차 계수 얼마밖에 없어? 마이너스 4x.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고 뭐 찾으라고 했다고? 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b제곱 4, 4, 16, 1, 77 이렇게요. 자 13번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둔각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x의 범위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둔각삼각형 C가 가장 긴 변이었을 때 둔각일 때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C 제곱의 값이 누구? 나머지 두 개 제곱의 합보다는 뭐해질 거? 커질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는 게 뭐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가지만 알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냥 뭐의 길이는 그냥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뭐보다는 합보다는 작고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돼요. 이 한 변은 얘가 어떤 변인지 제일 긴지 짧은지 어떤지를 모를 때 이 얘기야. 근데 이제 보통은 외우고 있는 건 가장 뭐한 거 긴 변의 길이의 얘기야.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뭐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어때야? 작아야 한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요거긴 하지만 얘네 기준은 가장 뭐한 변일 때, 긴 변일 때의 얘기더라. 그래도 나왔을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가지를 다 써야 됩니다. 삼각형 나오게 되면. 둔갑삼각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가장 긴 거 맞죠? 가장 긴 거에 뭐가? 제곱이 나머지 두 개 제곱을 더한 것보다 크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둘 다 만족해야 해요. 결국 연립 부등식이에요. 위에 거 먼저 x제곱 4x 플러스 4 똑같이 x제곱 x제곱 2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0 되는 거는 마이너스 1이랑 3 작다기 때문에 두 개 무슨 값? 4의 값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 두 번째 건 1차 부등식 간단하죠? 양쪽에서 x 그냥 한 개씩 없애버리면 x가 얼마보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두 번째 식은 x값이 1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따라서 둘이 동시를 만족하는 x는 얼마?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96페이지에 9번 x세제곱은 1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얘네 나오면 어떻게 외우는 걸 떠나서 어떻게 하는 방법 자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항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하면 얘 하나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 여기서 나오는 그는 x는 1이라는 실근. 그럼 여기에서는 뭐 판별식 확인하든 근의 공식을 확인하든 해보면 분명히 뭐가 나오는 거? 허근이 나오고 허근이 나오게 되면 허근은 항상 어떻게? 혈례로서 두 근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한 허근이 오메가라면 다른 한 허근은 얘의 혈례 형태인 오메가 바하고 생겼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모든 값들을 오메가 바라고 바꾸어서 공식을 적용해도 당연히 똑같이 성립을 한다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첫 번째 누구? 얘의 한 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분명히 성립을 할 거예요.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1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대입하면 성립을 하는 게 근이니까. 두 번째, 이 오메가는 그러면 얘가 아니고 어디에서? 여기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근. 실제로는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한 이렇게 생긴 허근을 얘기를 해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에서 허근이 나오는데 얘가 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럼 얘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고 하나를 오메가 바 이렇게 쓰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그 복잡하게 생기는 얘를 그러면 오메가라고 써. 그러면 오메가를 여기 2차에 대입을 해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다. 왜? 근이니까 성립을 하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럼 여기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야. 그럼 얘네 둘이가 근이면 두 근의 뭐랑 뭐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을 찾으면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을 찾으면 1. 합과 곱도 당연히 성립을 해요. 성립하는 거 됐고 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새로운 건 아니고 모양을 변형하는 거. 어떻게? 요거 넘겨서 오메가 제곱은 요렇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 이런 거. 또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 변형하면서 쭉 쓸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자주 보이는 게 어떻게? 얘네 둘은 얘도 1이고 얘도 1이네? 그럼 값이 서로 같은 거.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바의 값이 서로 같아. 왜? 둘 다 1이니까. 얘네 둘이 같은 거. 그리고 양쪽에서 둘 다 오메가 하나씩 약분시키면 오메가 제곱의 값이랑 오메가 바의 값이랑 같네. 얘랑 얘가 같으면 얘랑 얘도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 자체를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여기는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 왜냐면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막 식을 바꿔봐도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오메가 바는 뭐분의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쨌든 필수로 당연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다음부터 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다. 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다 더하게 될 건데 항상 지수 기준으로 1부터 얘는 떼놓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계산해야 3의 배수로 딱딱 끊어서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얘는 떼놓고 계산을 할 겁니다. 나중에 하면 되니까 1부터 계산을 해야 개수를 세기도 편해요. 오메가의 1은 1이고 오메가의 제곱은 제곱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였냐면 1. 자, 그럼 써볼게요. 맨 앞에 1은 그대로 두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1로 바뀌었어요. 오메가의 4제곱은 그러면 세제곱의 한 개가 더 곱해졌기 때문에 1이라서 얘는 오메가. 그러면 4제곱은 오메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메가의 5제곱은 여기다가 오메가를 하나 곱한 거라서 오메가의 뭘로 바뀐다? 제곱으로 바뀌더라. 오메가의 6제곱은 바로 봐도 되겠죠. 6제곱은 세제곱을 뭐 한 거니까 제곱한 거니까 얘는 또 1이 된다. 해서 오메가의 1제곱, 제곱, 세제곱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에서 어떻게 3개씩 끊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얼마부터? 1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 1, 2, 3, 4, 5, 6, 7, 8, 9 해서 뭐의 배수마다? 3의 배수마다 끊어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102라고 하는 숫자는 1, 0, 2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도 완벽하게 3의 배수 또는 헷갈리면 뭐 해보면 102를 3으로 나눠보면 3, 3은 9, 12니까 3, 4, 12 오케이 얘도 뭐의 배수? 3의 배수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인 걸 바로 알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완벽하게 3의 배수에서 끝나기 때문에 3개씩 끊었을 때 여기서 딱 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누구는? 이렇게 3개는 누구야? 얘네 값이랑 똑같네. 오케이 얼마? 0. 여기도 0. 쭉쭉쭉쭉 0이 됐을 거니까 결론 얼마만? 1만 남아서 답은 1. 4차 방정식의 내근을 x1, 2, 3, 4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2차식이죠. 또 아까 나왔던 거 자 x제곱의 값을 t로 치환했어요. 어떻게? t제곱 2t 플러스 81은 0 치환했는데 무조건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항상 2차와 마지막 상수항으로 뭘 만들어줄 거? 완전제곱을 만들어줄 거예요. 얘네 둘로 완전제곱을 만들어주려면 얘가 9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t랑
9로 완전제곱 이렇게. 그럼 가운데 2AB에서 올려면은 플러스 얼마? 18T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8T도 가능하고 와야 하는 건 플러스. 이유는요? 우리는 뒤에 원래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줬을 때 나중에 뭘 쓸 거다? 제곱의 차는 합차를 이용하는 것까지 쭉 연결이 돼야 합니다. 이쯤 됐을 때는. 따라서 플러스가 오면 플러스 18t, 원래는 2t이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16t가 와야 하고, 오케이, 16도 4의 제곱이라서 제곱의 차는 합차를 쓰기가 너무 좋은 숫자. 이렇게요. 다시 원래대로 t자리에 x제곱, 제곱 빼기 16에다가 x제곱. 16은 4의 제곱, x제곱이니까 바로 예쁘게 4x에 제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합차. x제곱 더하기 9는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4x를 더하는 거 한 번. x제곱 플러스는 그대로 두고 4x를 빼는 거 한 번 해서 인수분해까지.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두 개 있을 건데 누가 누군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두 근을 x1, x2, 여기서 나오는 걸 3, 4라고 합시다. 역수근을 알고 있으면 역수근을 이용해서 바로 합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찾아봅시다. 이거 어떻게? 두 개를 뭐 하기 위해서, 더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하려면 통분. x1, x2를 서로 곱하고 그 다음 x1, x2를 서로 뭐 하면 되는 거? 더하면 되는 거. 같은 방법으로 3, 4 두 개를 서로 곱하고 다시 x3, x4를 서로 더하면 되는 거고 결론 두 근의 합과 곱에 관한 문제가 돼요. x1, x2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얼마? 9.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해서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계산해서 9.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했더니 4. 답은 0. 11번.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연립방정식인데 위에는 1차, 밑에는 2차. 1차, 2차면 1차를 2차에 무조건 뭐 할 거? 대입할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대입이에요. 대입하기 좋게 y는이 좋을 거예요. y는 1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k. y자리에 1 마이너스 2x는 이렇게요. 전개시키면서 정리 좀 할게요. x제곱에 이렇게 오면 플러스 2k의 x. 마이너스 k 더하기 6은 0. 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한 쌍을 가진다는 건 해를 찾았을 때 x는 하나, y는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애초에 여기에서부터 x값이 하나가 나와야 하나를 대입해서 y도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여야 되겠어요. 결론 뭐?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돼서 근이 한 개만 있어야 되겠어요. x값이 하나여야 대입한 y값도 하나 해서 한 쌍만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2, k 더하기 3, k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 또는 k는 2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 양수 k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k는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12번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이것도 그렇게 풀 게 없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네는요 10 마이너스 4x 3x 마이너스 4 쭉 이항하면 7x
14, 7 나누면 2. 이쪽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더하기 16. 5x 여기는 25로 나누면 얼마? 4. 그림도 안 그려도 되겠어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는 2랑 3 해서 몇 개? 2개 이렇게요. 자, 13번 2차 부등식 얘네의 해가 x는 2.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딱 2 하나. 이거 아니고 그치? 2보다 크거나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하나만 딱 나오려면 어떻게?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끝 이렇게 해놓고 기억 위로 블록하니까 A가 음수 맞아요. 이렇게 니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물어보는 거 중근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0 얘도 맞아요. 디귿이 뭐 조금 그럴 순 있지만 얘네 함수 자체를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보면 문제 디귿에서 물어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x자리에 뭘 대입한 값? 1을 대입한 값. 2가 여기 있어요.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2를 대입한 값은 당연히 0보다 어떻다? 작다. 뭐 얘만 봐도 사실은 디귿이 맞다는 걸 알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2 하나밖에 없대. 양수인 게 2밖에 없대요. 그러면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F1인 것만 안다면 왜 고1 때 제일 첫 번째 중간고사 1차 고사 때 거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라서 x자리에 1을 대입한 값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까지 가능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 2인 거 제외하고는 무조건 전부 다 음수 이렇게요. 14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대요. 아까 나도 절대값이 3보다 누구? 0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다. 0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어떻게?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애들만 되는 거. 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1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여기는 4. 첫 번째 거 끝.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잘 되고 있어요. 0되는 근 3 하나, 5 하나. 크다기 때문에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다. 연립부등식 공통인 범위 찾을게요. 첫 번째 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3보다 작거나 얼마보다? 5보다 크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A값 마이너스 2, B값 3. 7번 개수가 실수인 친절하게 얘기했죠.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세근이 1, 알파, 베타였을 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얘고 다 있어요. 차례대로 한번 써볼까요? 앞에서부터 세근에 뭘 찾아주면 합을 찾아주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요. 두 개씩 찾아봅시다. 이렇게 두 개 알파, 이렇게 두 개는 알파 베타, 다시 이렇게 두 개는 베타는 얘네들은 부호 그대로 3. 마지막 세근의 곱, 셋 다 곱하게 되면
1 알파 베타는 세근의 곱도 부호가 반대로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여기 가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오케이. 5가 들어가면은 되겠어요. 따라서 A는 6. 이렇게요. 제일 첫 번째 1번에서 A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A 값은 6 찾아내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뭘 찾으시오?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누구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5니까 제곱하면 25. 얘 마이너스 2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4. 그래서 답은 29.